애봉봉 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소리입니다. 오늘 오전만 해도 생각보다 잘 버텨주네 했는데 오후중에 확 빼버리더라고요. 다들 오늘 시장 보면서 많이 힘드셨을 텐데 오늘 싹쓸이는 그냥 내용 정리할 겸 한번 보시면서 자장가 삼아서 들어주시고요. 시장을 너무 적극적으로 접근하지는 마셔요. 네, 22일 싹쓸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발 코로나19 변종 확산과 이에 따른 봉쇄 조치 강화, 하늘길도 지금 다 막힌 상황이죠. 게다가 미국 상무부가 중국과 러시아 총 103개 기업에 대해서 미국 상품과 기술의 수출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103개 기업 중에 중국 업체는 총 58개로 알려집니다. 게다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중국의 각종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거나 연루된 것으로 여겨지는 공산당 관리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비자 제한을 부과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미중 갈등이 더 심화되고 있어요. 백신이나 경기 부양책 관련 긍정적인 소식은 이미 선반영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악재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연말까지 대주주 요건 영향으로 개인 매물 출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급 불안이 가중될 가능성 경계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수급만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 동반 순매도 했고요. 개인만 3,600억 원 넘게 매수 우위를 보이기는 했는데 오늘은 개인이 끌어올리기에 좀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도 코스피와 거의 비슷한 흐름 나타났고요. 수급도 보시면 개인만 4,855억 원가량 순매수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나란히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네, 오늘장 그럼에도 외국인들이 산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코스피 1위는 삼성물산, 2위는 네이버, 3위는 카카오, 4위는 DB하이텍, 5위는 현대차고요. 코스닥 1위는 스튜디오 드래곤, 2위는 시젠, 3위는 헬릭스미스, 4위는 알테오젠, 5위는 ST팜입니다. 오늘이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주식 상속세가 확정되는 날이었어요. 주식 상속 가액은 주식 평가 기준일, 그러니까 사망일 이전의 2달과 이후 2달 종가의 평균으로 산출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지난 8월 24일부터 오늘까지 종가의 평균 주가로 결정이 됩니다. 표를 보시면 4개월 동안의 평균 주가에 이 회장이 보유한 각 계열사별 지분을 곱해서 지분가치 평가액을 구했고요. 여기에 최대 주주 할증률 20%와 상속세 최고 세율인 50%, 그리고 자진 신고 공제율 3%를 차례로 적용해서 나온 상속세를 다 합치니까 11조 366억 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나오네요. 여기에 부동산까지 포함하면 12조 원을 웃도는 천문학적 규모의 상속세가 계산이 되는데 문제는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이거죠. 1차적으로는 계열사의 배당을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고요. 이에 따라서 삼성물산과 삼성생명이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스튜디오 드래곤 볼게요. 스튜디오 드래곤은 국내 1위의 드라마 기획 및 제작사죠. 사랑의 불시착, 미스터 선샤인, 시그널, 남자친구 등등 수많은 인기 드라마들이 스튜디오 드래곤을 거쳤습니다. 근데 스튜디오 드래곤의 미래가 기대되는 몇 가지 이슈들을 체크를 해볼 건데 먼저 첫째, 지난 18일 공개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스위트홈이 전 세계적으로 흥행하고 있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베트남, 싱가포르, 홍콩 등 10개국에서 1위를 기록했고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에서도 2위를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라고 하네요. 특히 미국에서는 7위를 기록하면서 한국 드라마로는 최초 톱10 차트에 진입했다고 합니다. 스위트홈은 동명 웹툰을 원작으로 한 작품이고요. 태양의 후예, 도깨비, 미스터 선샤인을 연출한 이응복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고 합니다. 제가 이 세 작품 다 너무 좋아했는데 스위트홈 무슨 내용인지 꼭 봐야겠어요. 아무튼 미국 팬심을 사로잡은 만큼 앞으로의 인기가 더 확산될 것이라는 기대가 생기는데요. 이게 실적에는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의 마진은 보통 20% 정도라고 하는데 스위트홈은 제작비가 300억 원 투입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4분기 영업이익에는 약 50억 원 정도가 더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적이 대폭 개선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캡티브 매출의 회복입니다. 캡티브란 모 회사 CJ ENM에 소속된 TVN, OCN을 통해 방영하는 드라마를 말해요.
근데 올해 상반기에 CJ E&M이 비용 절감을 위해 드라마 편성을 줄이면서 실적 우려가 커졌거든요. 하지만 4분기부터 편성이 주 3에서 4회로 늘어나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OCN에 방영 중인 경이로운 소문은 20일을 기준으로 시청률이 9.3%에 달했다고 하네요. CJ E&M 드라마들의 평균 시청률이 5%인 것을 감안하면 거의 2배 수준인 거죠. 저만 모르는 건가요? 요즘 드라마를 안 봐서 통 몰랐네요. 아무튼 경이로운 소문도 잘 나가고 또 TVN에서는 조회수 40억 회의 웹툰을 드라마로 만든 여신 강림이 방영되고 있고, 최근에 종영한 스타트업도 4분기 매출에 방영될 예정이라 4분기 더 기대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캡티브와 비캡티브 모두 잘 되고 있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국내 OTT 업체 경쟁 심화로 제작사들의 협상력이 강해지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넷플릭스, 왓챠, 웨이브 등에 이어서 내년에는 디즈니 플러스가 한국에 진출하죠. 컨텐츠를 선점하려는 경쟁도 그만큼 치열해질 테고, 그렇다면 명실상부 국내 1위 드라마 제작사인 스튜디오 드래곤의 더 큰 수혜가 기대된다는 분석입니다. 네, 다음으로 기관 순매수 탑5 보시면 코스피 1위는 카카오, 2위는 삼성물산, 3위는 네이버, 4위는 하나솔루션, 5위는 삼성생명이고요. 코스닥 1위는 스튜디오 드래곤, 2위는 에코프로, 3위는 유니테스트, 4위는 에코프로 BM, 5위는 에코마케팅입니다. 하나솔루션은 1조 2천억 규모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발표하고 나서 약세를 보였는데, 조달 자금이 태양광, 수소 이런 기존 사업에 투입된다는 부분이 좀 실망스럽다는 의견도 있고, 워낙에 유증 규모가 크다 보니까 약세를 면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어차피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유증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유난히 오늘 에코 들어간 종목들이 많이 보이는데,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은 한 가족인 것 같고요. 에코마케팅은 상관없이 마케팅 광고 회사입니다. 에코프로 BM은 양극재 시장에서 점유율 2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삼성 SDI와 SK이노베이션은 등이 없고 1위인 일본의 스미토모를 3년 안에 넘어서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서 오늘장 특징주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DB하이텍입니다. 대표적인 파운드리 업체 중에 하나인데요. 파운드리 생산 단가 인상 소식을 알리면서 오늘 같은 장에서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내년 반도체 파운드리 단가를 최소 10%에서 최대 20%가량 올릴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회사 상황을 살펴보면 작년부터 생산 공장이 100% 풀 가동 중인데도 파운드리 공급 부족이 계속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추가 증설 없이 단가 인상을 단행한 것으로 보이네요. 그럼 혹시 기존 고객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냐 걱정할 수 있는데, 가격 인상에도 내년 생산분 계약은 이미 모두 마감한 상태라고 합니다. 게다가 미국 상무부가 중국 파운드리 업체인 SMIC를 수출 블랙리스트에 올리면서 TSMC와 삼성전자, DB하이텍의 물량 증가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눈여겨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네, 다음은 애플 자율주행차 얘기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아이폰을 만드는 애플이 자율주행차 시장에 뛰어든다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가 나왔죠. 2024년을 목표로 자체 설계한 전기차 배터리 기술을 적용해 자율주행차 생산에 나서겠다는 건데요. 이렇게 출시 시점이 명시된 건 처음이기 때문에 온갖 이목이 쏠렸고, 어제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는 또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죠. 애플은 이미 2014년에 프로젝트 타이탄이라는 이름으로 자율주행차 사업부를 신설했어요. 하지만 최근에 수년간 계속해서 타이탄 기술자들을 해고했고, 그래서 프로젝트를 포기했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었죠. 그런 와중에 이런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성장하는 전기차 시장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나 봐요. 네, 그렇다면 애플만의 차별화된 전략은 뭘까요? 바로 자체 설계한 전기차 배터리입니다. 배터리와 내용물을 감싸는 파우치와 모듈을 없애서 배터리 팩 사이즈는 줄이고요. 개별 배터리셀 부피는 키운 독특한 형태의 모노셀 디자인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디자인을 활용하면 배터리 팩 활성도를 높여서 주행 가능 거리를 늘려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네요. 또한 과열 가능성이 적은 리튬 인산철 배터리 사용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근데 과연 지금까지 자동차 생산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애플이
전기차 기반의 자율주행차 생산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자동차 제조업체와 자율주행 부품업계와 협력을 한다면 못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워낙 부품 소싱 능력이 뛰어나고 또 뛰어난 제조업 엔지니어링 역량을 갖춘 회사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대로 된 사업으로 정착해서 수익을 내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테슬라도 흑자를 내기까지 17년이 걸렸어요. 차량 생산을 통해서 이익을 얻으려면 적어도 연간 10만 대 정도는 생산해야 하는데 그게 가능할지는 좀 의문입니다. 아무튼 이 소식에 오늘 대성일텍, 인포뱅크, 캠트로닉스, 엔지스 테크놀로지, 텔레칩스, 모트렉스 등 자율주행 섹터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반면에 K 배터리 업체에는 좀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 게 아까 리튬 인산철 배터리 사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건 중국 배터리 메이커들이 주로 쓰고 있는 방식이라서 만약에 애플이 중국과 손을 잡고 배터리 생산에 나선다면 점유율에서 밀릴 수도 있다라는 예측이 나오고요. 근데 우선 당장의 악재는 아니니까 관련 뉴스 나올 때마다 잘 팔로우업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네, 다음 종목은 하나기술입니다. 하나기술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2차 전지 제조 공정 전체에 대한 장비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어요. 급한 공정, 조립 공정, 활성화 공정, 팩 공정까지. 게다가 2차 전지 형태도 굉장히 여러 개잖아요. 원형, 각형, 파우치형, 반고체형 등등등. 근데 이런 형태 모두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덕분에 삼성 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을 모두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고요. 소니, BYD, 폭스바겐 등 해외 고객사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예요. 특히 해외 2차 전지 업체들은 특정 장비를 별도로 공급받기보다는 생산 라인 전체를 엔지니어링 하는 이런 걸 턴키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턴키로 공급받는 구조를 선호하거든요. 실제로 하나기술의 노하우가 턴키 수주로 이어지고 있기도 하고요. 현재 수주한 해외 계약이 중국 약 1,000억 원, 유럽과 북미는 약 2,000억 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내년에는 더 큰 폭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입니다. 네, 그리고 신성장 동력으로는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을 겨냥하고 있는데요. 2차 전지 시장이 성장할수록 폐배터리의 환경오염 문제가 부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활용 수요가 더 높아질 것을 예상했고 이를 위한 성능 검사기, 팩 충방전 테스터 등을 개발했다고 하네요. 종합해보면 국내에서 유일하게 2차 전지 공정 전체를 설계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내년에 더 기대되는 실적 업사이드, 또 매력적인 신사업 성장 전략 등을 감안할 때 현 주가 수준은 여전히 저평가받고 있는 구간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첫랩과 고바이오랩입니다. 식약처가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의 국내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제품화 지원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마이크로바이옴은 특정 환경에 존재하는 미생물 유전 정보 전체나 미생물 자체를 의미합니다. 이를 활용해서 주로 건선이나 역류성 식도염, 비만, 대장염, 심혈관계 질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현재 국내에서는 딱 한 개 품목만 임상 1상을 승인받았고 바로 지노맨 컴퍼니의 약물이에요. 그리고 지노맨 컴퍼니는 내일 상장이 예정돼 있죠. 이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내일 지노맨 컴퍼니 잘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돌아와서 이번 제품화 지원팀을 통해서 국내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개발을 앞당길 것으로 보이고요. 지원팀은 마이크로바이옴의 특성을 고려한 품질, 비임상 및 임상 자료 요건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고바이오랩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해 기술 이전을 추진한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상한가 근처까지 올랐습니다. 네, 다음으로 거래량 급증 종목 보시면 4위의 파워넷은 애플의 리튬 인산철 배터리 검토 소식에 리튬 인산철 배터리 한 개 모델에 대해 전기전자 국제 인증을 취득했다는 사실 부각되며 거래량이 터진 듯 합니다. 다른 종목들도 참고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보시면 동구바이오제약이 지노맨 컴퍼니의 투자사인가 봐요. 내일 동반 강세가 기대됩니다. 그 밖의 종목들 개별 이슈 쭉 한번 챙겨봐 주세요. 네, 오늘장 싹쓸이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바로 시장이 조금 회복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떨런지 모르겠네요. 오늘 제 얼굴 못 보셔서 서운하셨죠? 내일은 꼭 밝은 얼굴로 같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밤 되세요.